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아 2025년도 딱 반이 지나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려는지, 우리 시간을 잘 유익하게 보람차게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죠. 이제 여름에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더울 텐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피부에 자외선이 아주 나쁜 거 아시죠? 항상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바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컷 님을 비롯해서 김홍성 님, 그래서 벌써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을 올려주신 두 분에게 여름철에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하고, 또 몸을 자주 씻게 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몸을 자주 닦는 거는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한 번 간단하게 샤워하는 게 제일 좋은데, 땀이 많이 나고 흘리고, 또 야외 생활을 많이 해서 몸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많이 묻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하루 두 번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정제를 쓰지 마시고 흐르는 물로만 몸을 닦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정제 쓸 때는 약산성 세정제가 좋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샴푸 앤 바스는 약산성 세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간단한 강의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이 탈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머리카락에 대한 상식, 머리카락이 하루에 얼마나 자라고, 우리 두피에 머리카락이 몇 개쯤 있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곱슬머리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왜 곱슬머리가 되는지 여러분 인제는 다 아시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탈모증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동안 설명해 드린 탈모증 말고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인제 진료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탈모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탈모증 이런 원인도 있어요."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평소에는 기침을 안 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서 강의해도 기침을 안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만 들어오면은 목이 칼칼하고 기침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따가 여기 계시는 PD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탈모증 이런 원인도 있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모벽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어요. 영어로는 트리코틸로매니아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 좀 영어 이름이 어렵죠. 트리코라는 거는 인제 어 머리카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니아라고 하는 거는 인제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틸로는 이제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리코틸로매니아는 머리카락을 자꾸 뽑는다는 그런 의미고, 우리말로는 발모벽이라고 어 번역을 했습니다.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걸 우리가 도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발모벽, 머리카락을 자꾸 뽑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그러는데, 발모벽으로 자꾸 머리카락을 뽑으면 그 부위가 인제 탈모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인제 머리카락을 뽑게 됩니다. 어 주로 성인도 그렇지만 주로 초등학생, 학생들과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소아에게 많아요. 소아들이 인제 충동적으로 머리를 인제 뽑는데, 자기가 머리를 뽑는 거를 아는 경우가 인제 대부분이지만, 또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머리를 뽑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특히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애들, 그러니까 인제 아기가 머리를 뽑으니까 엄마가 인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 여기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병원에 데리고 오는데, 엄마가 인제 아기가 머리를 자꾸 손을 자꾸 뽑는 거를 어 확인해서 '애가 머리를 뽑아서 그렇다.' 하는 걸 알고 오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마들이 아기가 머리를 뽑는 거를 보지를 못하거나 '설마 그래서 거기가 머리카락이 없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무슨 병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병이 있는 줄 알고 인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어 이제 제가 거길 보면은 인제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뽑을 때 자꾸 중간에서 끊어지기도 해서 거기 남아 있는 머리카락의 길이가 다양합니다. 완전히 뽑혀 가지고 거기가 인제 머리카락이 없어서 허옇게 인제 비게 되는데, 또 중간중간 보면 중간에 부러진 머리카락이 남아 있어 가지고 다양한 길이의 머리카락이 거기 있고, 중간에 있고, 머리카락이 대부분 인제 빠진 그런 인제 탈모반이 관찰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그 원형 탈모증처럼 아주 중간이 깨끗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뽑히는 거고요. 크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환자가 오면은 제가 인제 그 아이한테 물어보죠. "머리를 뽑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부분 안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안 뽑았다고 하는 대답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다음에는 "뽑았니? 안 뽑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뽑았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아기가 뭐 "손으로 뽑았어요." 아니면 어 이렇게 돌돌돌 해서 뽑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머리를 뽑는 이유는 자기도 인제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뽑는 것도 있고 인제 의식적으로 뽑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뭔가에 의해서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출하려고 그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애기한테 뽑지 말라." 또 엄마한테 인제 "애기가 뽑으면 뽑지 않도록 잘 지도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대부분의 애들은 인제 내가 아 의식적으로 뽑을 수도 있었고, 또 잘 뽑는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뽑는 경우에는 아기가 인제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자기 머리를 뽑지 않게 되면은 2달 정도 되면 다시 머리가 수북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아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도 많고, 또
머리를 뽑고자 하는 그런 강박 관념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제도 못하고 주위에서 엄마가 뽑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우리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인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모벽 상당히 많은 질환이고, 특히 소아에도 많지만 어른에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또는 어 자기가 잘 의식은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머리를 뽑아서 어 같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뽑다 보니까 그 부위에 탈모반이 생기는 거를 인제 발모벽에 의한 탈모라고 합니다. 다음 또 흔히 보는 탈모, "머리카락이 얘가 자꾸 빠져요." 해서 엄마가 인제 데리고 오는 경우 중에 인제 견인 탈모라는 병이 있습니다. 견인. 이 당겨서 인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당기는 걸로는 인제 빠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이 인제 당겨져서 모낭에 머리카락이 힘을 받다가 인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긴다 하는 뜻의 용어가 인제 트랙션이고, 탈모가 인제 알로페치아니까 우리가 트랙션 알로페치아라고 합니다. 그걸 견인 탈모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제 머리를 꽉 묶는 경우, 그리고 옛날에 머리를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머리를 꽉 따는 경우, 그렇게 해서 머리를 꽉 묶거나 심하게 인제 따는 경우에 머리가 심하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당겨져서 그 당기는 힘 때문에 인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우리가 견인 탈모라고 합니다. 견인 탈모는 요즘에는 인제 머리를 그렇게 심하게 따는 경우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여학생들이 인제 머리를 따고 다녔고요. 최근에는 이제 레게 머리라 그래 가지고 흑인들이 인제 머리를 아주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겹 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인제 심하게 따면은 머리 딴 거와 딴 그 다발 사이에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아주 머리를 당겨 가지고 따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견인 탈모라고 하고, 레게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드레드록스 머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레게 머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제 머리를 더 이상 따지 않고 머리가 심하게 빠지니 경우에는 따지 않고 놔두면 더 이상 머리가 당겨지지 않으면 다시 머리카락이 어 다시 나게 되는 그런 탈모를 우리가 "견인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도 흔히 보는 탈모 증후로는 이제 반응성 탈모 또는 흉터 탈모라는 건데, 반응은 영어로 인제 scarring이라고 합니다. 반은 는 scarring, 또 탈모는 알로페치아니까 scarring 알로페치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질환이 아니고 머리 두피에 반은 흉터가 나서 그 흉터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낭이 없어지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더 이상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성 탈모는 머리에 두피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심해서 흉터를 가 생기고, 그 흉터가 생겼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 부위에 원래 있던 모낭이 다 파괴돼서 없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흉터에 의해서 모낭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생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염증이 무슨 원인이든지 염증이 생겨서 모낭이 파괴되고, 모낭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 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감염이 되는 경우, 머리에 세균 감염이 되거나 막 고름이 잡히고 하면은, 여기 인제 고름이 잡힌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 거기에 어
흉터가 이 생긴 부위에 원래 있던 모낭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고 거기 흉터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어져서 탈모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흉터 부위가 크면 탈모반이 점점 커지고 흉터가 당연히 작으면 땜빵처럼 그 부위에 머리카락은 어 없지만 옆에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어 줘서 눈에 잘 안 띄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치고 경우 그러니까 뭐 사고로 다쳐 가지고 흉터가 생겼거나 아니면 머리 수술을 한다고 여기를 이제 어 도려 여기를 열었다가 다시 인제 꼬매면 그 꼬맨 자리에 흉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꼬맨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 것을 다 반응성 탈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심해서 염증이 심한 부위에 인제 흉터가 생기면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염증성 피부 질환에 의한 반응성 탈모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31년 6 개월 있다가 작년 8 월에 정년 퇴직했는데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보는 환자가 중에 하나의 질환군이 류마티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제 루푸스라는 병하고 또 피부 경화증 피부 근염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루푸스는 이제 전신 루푸스하고 이제 국소 루푸스 이렇게 나누고 국소로 쪽은 생긴 루푸스 중에서도 인제 원판성 루푸스 영어로는 디스코이드 루푸스라는 그 병이 있는데 그건 주로 얼굴하고 인제 머리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에 디스코이드 루푸스가 생기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판 모양의 흉터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동글동글한 모양의 원판성 루푸스가 생긴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흉이 남고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돼서 루푸스가 다 치료되더라도 거기에 어 흉터 때문에 탈모반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봤고요. 또 피부 경화증 중에서도 인제 전신 경화증 말고 국소 경화증이 머리에 생긴 경우에는 이제 거기 흉터가 생겨 가지고 머리카락이 인제 빠지기도 하고 또 피부 염증 질환 중에 편평태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려운 병인데 그런 것이 인제 주로 손등이나 이런 데 생기지만 머리에도 생기는 경우에는 인제 반응성 탈모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인제 국소적으로 빠지는 경우에 혹시 다른 어떤 피부 질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성 탈모는 흉터가 생기고서 모낭이 완전히 파괴돼서 탈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흉터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감염이라든가 또는 염증성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 좋아지더라도 흉터는 지속되고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국소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질환 3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발모벽에 의한 탈모, 두 번째는 견인 탈모. 머리카락을 너무 당겨 묶고 머리카락을 당기는 힘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제 빠질 수 있고 세 번째는 두피에 흉터를 유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반응성 탈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와 원인, 질환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사실 머리카락은 우리 사람에서 미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 또 머리가 너무 차지 않게 어 그 피부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감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님 굉장히 일찍 들어오셨는데 "탈모는 먹는 약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비오틴 같은 영양제나 탈모 샴푸 이런 거는 별 효과가 없는지요?" 네. 사실 시중에 어 탈모에 효과가 있는 발모제 중에 식약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시 "팔아도 좋다." 이렇게 허가해 준 약으로는 이제 먹는 약으로는 5 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프로페치아나 듀타스테라이드 같은 5 알파 리덕테이즈 효소를 억제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에피테스토스테론,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하는 5 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복용약 이 있고요. 또 바르는 약으로는 미녹시딜이라 그래서 원래는 어 이 고혈압 치료제인데 그 미녹시딜을 고혈압 환자한테 줘 보니까 "털이 나더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거를 바르는 약으로 만들어서 요즘 시판되고 있는 미녹시딜, 이 두 종류만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약이 분명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고, 임상 연구도 가짜 약, 플라세보라고 하는 가짜 약과 또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진짜 약을 두 개를 비교하는 플라세보 컨트롤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 가짜 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얘가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게 되고, 그 약을 주는 의사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효과를 판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세보를 반드시 둬야 되고, 또 이중 맹검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 그래 가지고 내가 가짜 약을 쓰는지 진짜 약을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효과를 봤을 때 아 정말로 '플라세보보다 진짜 약이 효과가 있으면 그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로 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는 약은 제가 말씀드린 5 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하고 미녹시딜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비오틴 같은 영양제나 요즘에 탈모 샴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로 확실히 연구해서 또 한 군데서만 연구하면 안 되고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연구해서 계속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틴 같은 영양제나 탈모 샴푸, 특히 샴푸는 인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금방 씻어내기 때문에 샴푸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이 두피에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효과를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탈모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탈모를 치료하기 하고 하는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홍성 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든 샴푸 앤 바스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나 또 샤워를 하실 때 요를 거품을 부드럽게 잘 내서 어 비누를 몸에나 머리에 잘 살살 문지르시고 미지근한 물로 비누 거품을 닦아내면 깨끗하게 세정이 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석 님 받으실 주소나 연락처를 우리 PD님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희 님이 "교수님 제 머리에도 여드름 같은 게 가끔씩 나는데 이것 때문에 탈모가 올 수 있나요?" 네. 그 인제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머리에 염증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면 다시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게 인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흔히 머리에 염증이 생 이 을 유발하는 질환이 인제 지루 피부염 또는 지루습진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 머리 두피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라는 샘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피지샘에서 인제 피지를 분비를 하는데 그 분비한 피지샘이 피지샘에서 분비한 피지라는 그런 성분이 주로 기름 성분입니다. 트리그리사라이드 라는 그런 성분이 주성분인데 그 성분이 두피에 항상 존재하는 상재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 상재균 중에 어 이 지루 피부염의 제일 원인으로 작용하는 균의 이름이 말라세시아라는 균인데 그거는 곰팡이균입니다.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분해되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산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으면 말라세시아라는 균 곰팡이균이 그걸 분해해서 지방산을 많이 만들고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해서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고 심하면 비듬도 많아지는 그런 병을 우리가 지루습진이라고 하는데 지루습진이 심하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염증이 심하면. 그리고 머리에도 인제 지루습진이 있으면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게 인제 뼈다락지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은 염증이 심한 거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지루습진을 잘 치료해서 염증이 없어지면 빠진 머리가 다시 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니 님도 머리에 여드름 같은 발진이 심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지루습진인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뼈다락지가 나는 건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소한 나날들입니다. 외삼촌이 탈모이신데 부모님이 머리숱이 많으시면 제가 탈모일 확률은 없을까요? 네. 탈모는 제가 인제 전전 시간에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소한 나날들 님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요. 대머리가 될 소질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에서 그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작용이 세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어 탈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탈모시잖아요. 그러면 외가 쪽에서 탈모가 있는 유전자가 소소한 나날들 님에게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일 외삼촌의 그 탈모 유전자가 그런 유전적 소인이 왔다면 탈모가 될 확률이 있는 거고 다행히 비껴갔다면 탈모가 될 확률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부모님이 머리가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인제 친가 쪽이니까 어머니 인제 로부터 인제 그 외가 쪽에 어 탈모가 될 유전적 소질이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지금은 알기가 좀 힘들어도 쪼끔 지나가 보면 '아 탈모가 되면 내한테 그런 유전자가 왔구나.'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영도 님 안녕하세요. 예. 오영도 님은 항상 이렇게 제 방송에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긴 옷 입어도 햇빛 받으면 따끔거려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옷을 뚫고 인제 햇빛이 거의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옷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옷 이 옷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햇빛 알러지인가요? 선크림을 전신에 바르면 이런 따끔거림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염색이 탈모 유발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염색하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심해진 것 같아 여쭙니다. 네. 네, 긴 옷을 입고 햇빛을 받아서 따끔거리는 것이 햇빛 알러지냐. 네. 글쎄요. 햇빛 알러지라는 거는 인제 햇빛을 볼 때마다 그래야 되거든요. 햇빛을 어느 정도 용량을 받으면 그럴 때마다 인제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오영도 님이 맨날 발 때마다 그러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너무 많이 볼 때만 그렇고 적게 볼 때는 안 그렇다 그러면 햇빛 알러지라기보다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화상을 입기 직전까지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크림을 전신에 바르면 좀 좋아지긴 하겠는데 옷 긴 옷을 좀 두꺼운 긴 옷을 입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옷을 통과해서 햇빛이 피부에 문제를 유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옷 밑에 선크림을 바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염색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나요? 염색이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염색약이 탈모한 후에 두피에 염색약이 인제 염색을 한 후에 두피에 자극이 돼서 거기 염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 염색한 다음에 머리카락이 많이 가렵고 두피가 붉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염색약에 의한 염증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염색한 다음에 두피도 빨개지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면 그 염색약은 본인한테 잘 맞는 거고 그 염색약 때문에 "탈모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염색하기 전에 탈모가 심해진 것 같아서 물어보신다고 그랬는데 남편분이 염색한 후에 머리가 가렵고 두피가 뻘거진다면 염색약이 잘 안 맞지 않는 거고 그것 때문에 탈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가늘어지는 게 인제 일반적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옥 사랑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학교 1 학년 학생입니다. 아이 아빠가 20대 초에 탈모가 와서 그때부터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20대 초부터 가발을 쓰실 정도로 탈모가 심하시군요. 아들이 앞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서 걱정입니다. 중학생 아들 지금부터 관리해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인제 우리 화력사랑님의 남편이 분명한 탈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은 인제 탈모증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의 유전적인 소인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중학생 아들이 인제 커가면서 안드로젠 이 계속 작용을 하면 머리카락이 인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아빠를 닮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인제 좀 있다는 건데 사실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탈모가 계속 될 거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심해지면 이제 바르는 약, 먹는 약 이런 거를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 되는데 바르는 약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큰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데 먹는 약은 인제 5 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이기 때문에 남성용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 해서 작용을 못하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몇 가지 부작용이 먹는 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유무를 잘 관찰하면서 '머리카락이 심각하게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약을 계속 쭉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오래 먹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처럼 가발을 쓰는 거 큰 문제 없다면 그런 것도 괜찮고 만약에 '아 나는 아빠처럼 가발 쓰기 싫다.' 그러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단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찰하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록사랑님, 제가 이 선크림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밖에 나갈 때 한번 발라 보도록 하고요. 이 선크림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인기가 있는 그런 선크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드님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아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옥사랑님도 우리 PD님이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무비카피의 기술님입니다. 아 이 아이디를 보면 무슨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무튼 무비카피의 기술님이 제가 M자 탈모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자가 기존보다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에 잔머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지만 힘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좀 많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나이는 33 살입니다. 네. 무비카피의 기술님, 제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들어가 간 것 같이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게 M자 탈모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는데 제가 지금은 66 세인데 아직까지 거기 그 상태 그대로고 머리카락은 너무 많고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자 탈모라는 거는 점점점점 여기가 인제 들어가야 인제 M자 탈모지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그건 M자 탈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M자 탈모가 기존보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지고 그대로인지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33 살이신데 50 세 60 셋이 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만약에 이게 점점점 올라간다면 이제 M자 탈모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쪼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M자 탈모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마가 넓구나. 이마가 넓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피곤타. 네. 저도 가끔 피곤하긴 합니다. 피곤타 님이 "안녕하세요. 만성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민이시랍니다. 헤어 토닉 뿌리고 샴푸 써도 머리카락이 이물질로 인식되는지 뾰루지가 무지 심해서 고민입니다. 나이는 31 살입니다." 네. 이게 지루성 피부염, 지루습진. 제가 오늘 방송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지루습진은 머리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많이 해서 그 분비된 피지가 두피에 존재하는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곰팡이와 또 머리에 또 상재하고 있는 여러 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피지가 분해돼서 생성되는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피지를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산성 샴푸로 머리를 잘 감으시고요. 그다음에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샴푸를 약산성 샴푸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인 뭐 케타코나졸 같은 또는 니조랄 같은 그런 성분이 든 그 샴푸가 있습니다. 그거를 2-3 일에 한 번씩 거품을 잘 내서 한 5분 정도 거품을 낸 다음에 닦아내면 그것 때문에 샴푸가 인제 곰팡이균을 죽이기 때문에 지루 습진이 좋아지고요. 또 요즘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샴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샴푸를 구해서 머리에 거품을 잘 낸 다음에 그런 경우는 한 10분 내지 15 분, 스테로이드 샴푸는 10분 내지 15 분, 또 곰팡이 를 죽이는 성분이 든 샴푸는 5분 내지 10분 거품을 잘 내고 잘 내서 좀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 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는 샴푸하고 스테로이드 샴푸하고 약산성 샴푸하고 어 매일매일 인제 하루에 하나씩, 그럼 3 일에 한 번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한 1-2달 처방을 해서 일단 좋게 한 후에 그런 걸로 유지를 하시면 좋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자꾸 재발 하는 이유는 피지샘이 머리에 많기 때문에 항상 피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지루성 피부염을 완치시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피지샘에서 피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게 원인인데, 많이 만드는 게 원인인데 피지샘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치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느냐? 컨디션이 나쁘거나 피로하거나 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면은 인제 피지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루성 습진이 있으신 분들이 습진이 심해지고 재발할 때 할 때 인제 병원에 오시면 제가 물어보면 "요즘에 좀 피곤하셨냐? 컨디션이 나쁘냐?" 이렇게 여쭤보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푹 취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스트레스 좀 푸시고, 또 명상도 좀 하시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지루성 습진의 원인인 피지 분비가 피곤하지 않으면 덜 분비되기 때문에 재발하는 그 경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 피부 질환이고 잘 조절해야 되는 병이지 한 번은 무슨 약을 먹거나 어떻게 치료해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비욘디에서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 1 시간 동안 설명드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인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운동해서 크레아틴을 샀는데 지금 복용 9 일 차입니다. 몸무게 체중 4 킬로 늘어나서 몸 두툼해진 거 말고는 다른 변화 없는데 친구들이 크레아틴 먹으면 탈모 온다고 걱정이 되네요. 저희 친가 쪽은 탈모 한 분도 없고 외가는 많아서 먹다가 탈모 오는지 무서워서 올립니다." 네. 제가 크레아틴을 먹으면 탈모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고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어 공부 제대로 해서 답을 알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즉각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래요래 님이 "나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이 탈모에 영향을 줄까요? 유전적 탈모 말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요즘엔 상당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고 노인이 되면 모낭도 쪼그라들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가늘어질 수도 있고요. 식습관은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 습관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는 근데 인제 머리가 인제 머리를 잘 감아서 두피를 인제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머리를 잘 감지 않고 지루습진이 심하고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인제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이 유전적인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면 아무래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님이 "동생이 탈모 증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탈모가 안 왔으면 안전한 걸까요?" 둘 다 남자입니다. 네. 네.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생과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탈모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언젠가 제가 비운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외갓집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삼촌들은 다 대머리가 심하시고 저희 친갓집 저희 할아버지들은 대머리가 없고 흰머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외갓집은 대머리가 심하고 저희 친갓집은 흰머리가 심한데 저도 사형제인데 인제 남자 형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2 여자가 2 사형제인데 제 남자 동생은 외갓집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대머리가 됐습니다. 저는 친갓집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90% 가 흰머리입니다. 완전히 흰머리예요. 그래서 어 아메리칸 빌리지 님이 동생은 탈모인데 본인은 아직 탈모가 안 왔다고 하면 저희 집이랑 비슷합니다. 제 동생도 탈모인데 저는 66 세가 됐는데도 아직 이거 진짜 다 제 머리거든요. 흰머리라서 그렇지 탈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시간이 빨리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6월 마지막 날이고 2025년 내일부터 남은 6 개월의 첫날이 인제 시작되니까 더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